요즘 간병보험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막상 가입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병보험이 너무 어렵고 어떤 회사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간병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영상을 한두 번만 천천히 보셔도 대부분 금방 이해하시고 가입까지도 무리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 회사별로 특징이 다양하다 보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잘 짚어보면 절대 어렵지 않은 보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설계안만 잘 이해하시면 간병보험도 충분히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간병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아셔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2025년 기준 최적의 설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객분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던 설계안입니다.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절대 무리하게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말 그대로 입원 시 필요한 간병인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크게 간병인 지원 일당형과 간병인 사용 일당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은 방식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일당형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간병인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가입자는 부담이 없고요. 간편하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간병인을 선택할 수는 없고 대부분 갱신형으로만 제공이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사용 일당형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후에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은 없고 가족 간병 시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올라가고 만약 값비싼 간병인을 사용한다면 보험금보다 실제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서 간병인 보험은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저는 사용 일당형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도 부모님 간병보험을 가입해 드릴 때 사용 일당형으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왜 간병보험을 사용 일당형으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 일당형은 짧은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간병인이 필요할 때 즉시 그냥 바로 고용을 하고 추후에 영수증 첨부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원 일당형은 최소한 48시간 이전에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병보험 가입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가족 간병이 되는가인데요. 사용 일당형은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보험금이 나오지만 지원 일당형은 보험사에서 파견된 간병인이 아니면 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간병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 일당형은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됩니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특징도 있지만 이 보험을 유지를 하고 싶다면 90세, 100세까지 계속 돈을 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병보험은 보통 노후에 대한 대비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돈을 내야 한다면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반면 사용 일당형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변동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에 지출 계획을 세우기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로 사용 일당형은 요양병원에서 사용할 때 더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상주하는 간병인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일당형으로 만약 가입을 한다면 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줘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외부인이 출입해서 간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사용 일당형을 더욱더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안을 보실 때 체크하셔야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병인 보험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보험금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1:1 간병의 보장금액이 지급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십니다. 일단 요양병원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요. 요양병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에는 1:1 간병 시 지원되는 보장 금액보다 보통 보장 금액이 작습니다. 최근에 입원하는 추이를 보았을 때 장기 입원에 대한 부분은 1:1 간병보험보다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장 금액이 얼마인가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180일 한도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보통의 간병인 사용 일당은 180일까지 보장을 한 후에 180일 면책 기간이 지나야 다시 보장이 시작이 됩니다. 장기 입원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한 181일째부터 보장이 되는 특약도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갱신인지 그리고 만기가 100세까지인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간병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하는 노년성 질환에 대해 고민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고령화 사회라는 부분에서 오래 살았을 때 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주시는데요. 만기가 만약 80세, 90세처럼 짧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꼭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5년 최적의 간병보험 설계안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특약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1:1 간병, 그리고 두 번째로 간호통합 서비스, 세 번째로 요양병원에 대한 보장 금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설계안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모든 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설계안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요양병원이 1년 내내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간병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장기 입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루 이틀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길어진다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병원에 입원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입원을 한다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통원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입원을 했다 하면 장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의 입원 일수 통계를 보면 일반 병원은 평균적으로 입원 기간이 18일이고요. 요양병원은 186일로 5, 6개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보험에서 요양병원 특약이 1년 내내 되는 특징이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할 게 아니라 간병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의 특징을 일단 알아야 하고요. 어떤 특약이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보장 내용과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간병보험 가입하고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간병인 보험을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